작가의 오두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쓴 소설을 직접 읽어드리는 오디오북 소설 붕어빵입니다. 그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다. 카페 주인은 여느 때처럼 무표정한 얼굴에 카페 통유리 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특별히 어떤 대상에 눈길을 두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예 모르는 것 같지는 않은 듯 했다. 그녀가 갑자기 창밖 어느 지점에 시선을 고정하더니 계속 주시하기 시작했다. 한동안 그 상태로 있던 그녀는 몸을 천천히 일으켜서 밖으로 나갔다. 저 앞 차도와 인도 경계석 언저리에는 방금 무단횡단을 한 어떤 사람이 그를 응징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 중인 붕어빵 아저씨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주인이 사라진 붕어빵 판매대 앞에는 여기 아무도 없나 하는 표정으로 두리번거리는 손님이 2명이나 있었다. 카페 주인은 이제는 익숙하다는 듯 실랑이 현장을 다시 한번 잠깐, 그러나 약간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돌아보고는 붕어빵 판매대로 갔다. 그리고 한두 번 해본 일이 아닌 것처럼 자연스럽게 기다리는 손님들에게 붕어빵을 팔았다. 그런데 2번째 손님은 붕어빵을 받아들고도 자리를 떠나지 않은 채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아줌마는 누구세요? 그녀에게 진한 화장을 한 소녀가 물었다. 나 이 카페 하는 사람인데 아저씨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손님이 오면 대신 팔아주기도 해. 이 당돌한 소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그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찬찬히 대답했다. 아저씨 어디 가셨어요? 마치 붕어빵 아저씨를 잘 안다는 듯 가부키 소녀는 물었다. 어디 멀리 가신 건 아니고 저쪽에 잠깐. 카페 주인은 대답을 조금 주저하면서도 차도 쪽을 슬쩍 쳐다봤다. 그 눈길을 따라서 가부키가 뒤를 돌아보았다. 저 앞 차도에는 경찰차가 서 있었고 어쩌면 가부키가 한 번 만났을 수도 있는 경찰관 앞에서 웬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변명하는 듯 했다. 그리고 붕어빵 아저씨가 그 장면을 뒤로 한 채 이쪽으로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었다. 아저씨! 가부키는 놀란 표정으로 소리를 빽하고 지르며 그에게로 달려갔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는지 주변 사람들이 다 소리나는 쪽을 쳐다봤다. 무슨 일 있어요?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금 더 큰 목소리로 걱정하듯 물었다. 아니. 가부키는 자신의 다급함과는 완전히 상반된 그의 고요하고 무표정한 얼굴과 말투에 일단 약간은 안심이 되었다. 근데 경찰은 왜 왔어요? 쉬지 않고 캐묻는 가부키를 보며 그는 뭔가 설명을 좀 해줘야 주변이 조용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저 사람이 뭘 잘못해서 난 상관없어. 그제야 가부키의 한껏 긴장한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난 또 놀랬잖아요. 놀란 것 같기는 한데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음이 틀림없었다. 근데 아저씨 안 계셔서 덤 한 개 못 받았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붕어빵을 한 개 건네주었고 가부키는 주저없이 받아서 즉시 한 입 베어 물었으며 카페 주인은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여기... 가부키를 유심히 쳐다보던 카페 주인은 생각났다는 듯 방금 붕어빵 팔고 받은 돈을 그에게 내밀었다. 그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돈을 받아들면서 고개를 조금 꾸벅했다. 가부키는 붕어빵을 우물우물 씹으며 흥미로운 표정으로 2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때 갑자기 카페 주인이 가부키에게 물었다. 너 몇 살이니? 새로 베어본 붕어빵의 뜨거운 단팥을 식히느라 입을 반쯤 열고 허허 소리를 내며 고개를 살짝 하늘로 향한 희한한 모습의 가부키가 그 입모양을 유지한 채 대답했다. 14살이요. 14살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뭔가 생각하는 눈빛으로 가부키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카페 주인이 다정하게 말했다. 붕어빵은 핫초코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 아줌마가 핫초코 한 잔 줄까? 가부키는 웬 떡이냐 하는 표정으로 그녀를 올라봤다. 동시에 그는 카페 주인의 다정한 말씨에 놀라서 그녀를 쳐다봤다.
그녀가 누구에게든 그렇게 살갑고 친근한 말투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가부키는 순식간에 핫초코 한 잔과 붕어빵 한 봉지를 거의 다 해치웠고 카페 주인은 그런 모습을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가부키가 입가에 묻은 단팥을 닦고 있을 때 그가 카페 안으로 어슬렁어슬렁 들어왔다. 아까 그 옥상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 어디... 그녀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 참 그거 여기 무거울 텐데 번번이 죄송해요. 가부키는 다시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며 두 사람의 간결하기 그지없는 대화 모습을 빤히 쳐다보았다. 카페 안쪽 구석에 교체된 듯 보이는 에스프레소 머신이 놓여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영차하며 머신을 들어올렸다. 때마침 고시원 청년이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보고 얼른 카페 안으로 달려왔다. 어휴, 무거워 보이는데 저랑 같이 드세요. 두 사람은 함께 옥상 창고에 에스프레소 머신을 올려놓았다. 창고 문을 닫고 숨을 고른 그들은 나란히 계단을 내려왔다. 그날 이후로 처음 뵙네요. 다시 카페 입구에 도착할 무렵 고시원 청년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렇지. 그러고 보니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네. 그가 겸연쩍은 표정으로 어렵사리 입을 열었다. 고맙기는요. 좋은 일 하시는 거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돕지도 못하고 저야 뭐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이 정도에서 대화가 끝났다. 두 사람 다 대화를 길게 끌어가는 것에 무척이나 소질이 없어 보였다. 약간 어색한 정적 속에서 머뭇거리는 두 사람을 때맞춰 카페 주인이 구출해 주었다. 고마워요 두 분. 잠깐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세요. 그녀는 사양하는 두 사람을 억지로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쌈 잘하는 아저씨. 고시원 청년을 본 가부키가 외쳤다. 나 아저씨 아니거든. 가부키를 발견한 고시원 청년이 맞은편 자리에 앉으며 씩 웃었다. 서로 아는 사이? 가부키와 고시원 청년을 번갈아 보며 카페 주인이 궁금한 듯 물었다. 가부키는 자신의 14년 인생에서 가장 다이나믹했던 어드벤처에 대해 카페 주인에게 신나게 얘기해 주었다. 물론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최대한 생략하거나 조금 수정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가부키가 녹화 방송을 틀어주는 내내 그는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고 고시원 청년은 마치 바리스타처럼 신중하게 커피 향을 흠흠 맡기도 하고 입에 머금은 커피를 연구하듯 음미하며 즐기고 있었다. 마침내 가부키 녹화 방송이 끝났다. 시종 놀란 표정으로 듣고 있던 카페 주인이 가부키에게 물었다. 그런데 너는 왜 그 늦은 시간에 혼자 놀이터에 있었어? 그 질문에 모두의 눈길이 가부키에게 집중되었다. 다들 궁금했던 것 같았다. 아, 그게요. 가부키가 조금 뜸을 들이더니 입을 열었다. 제가 요즘 시를 공부하는 중이거든요. 시라는 말에 그는 문득 지난 일이 떠오르며 갑자기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가부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계속했다. 실은 제가 그날 놀이터 근해에 앉아서 시상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끙끙대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고요. 그래도 겨우 어찌어찌 시 한 편을 간신히 완성하고는 이제 그만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양아치 같은 애들이 나타나서 저한테 찝쩍거린 거예요. 가부키의 말에 다들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 너 대단하다. 이제 보니 문학소녀네? 카페 주인이 기특하다는 듯 가부키를 칭찬해 주었다. 뭐 문학소녀까지는 아니고 그냥 시에 좀 관심이 있어서요. 가부키가 화답이라도 하듯 겸손함을 보였다. 어떤 시야? 보여줄 수 있어? 다시 카페 주인이 다정하게 물었다. 네? 지금껏 모든 상황을 거침없이 얘기하던 가부키가 갑자기 신중해지며 약간 망설이는 빛을 보였다. 그게 아직은 좀... 그런 가부키의 태도에 이제 고시원 청년도 흥미로운 듯 가세하기 시작했다. 의자를 바짝 당겨 앉으며 말했다. 오, 시라. 멋진데? 나도 기대된다. 그때 그는 아무 말 없이 가부키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난처한 표정으로 이리저리 돌아가던 가부키의 눈과 그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는 속으로
아차 했다. 가부키를 쳐다보지 말았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뭔가를 떠올린 가부키는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궁지에서 빠져나갈 돌파구를 찾아낸 것이었다. 아참, 이 아저씨 시 완전 잘 써요. 저한테도 한 편 주셨어요. 카페 주인과 고시원 청년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일제히 그를 향했다. 그게 아니라. 그도 당황할 줄 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처음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때 카페 주인의 한마디가 그를 벼랑 끝으로 몰고 왔다. 정말이야? 와, 너 아저씨한테 받은 시 가지고 있니? 그는 절망감 비슷한 것을 느꼈다. 이제 망신당할 일만 남았구나. 아, 아깝다. 그 시 집에 있어요. 맨날 가지고 다녔는데 오늘따라 놓고 왔네. 가부키 이 말에 카페 주인과 고시원 청년은 아쉽다는 표정을, 그는 살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참 의외네요. 10년을 이웃으로 지냈는데. 카페 주인은 나지막한 소리로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신기하다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다. 10년이라 벌써 그렇게 됐나?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10년을 이웃으로 지내면서 오늘처럼 긴 시간 한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해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았다. 알지만 알지 못하는 사이. 이건 그런대로 시적인 표현이군. 그는 생각했다. 좀 들려주실 수 있어요? 고시원 청년의 말에 그는 잠시 빠져있던 상념에서 후다닥 깨어났다. 아니야. 그건 그러니까 시가 아니고 여튼 아니야. 그 심하게 당황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더 당황했다. 이 이상은 실례라고 생각했는지 더는 조를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가부키는 순간적으로 다시금 기지를 발휘하여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모를 공세를 미리 차단했다. 화제를 재빨리 바꿔버린 것이다. 아저씨는 원래 그렇게 싸움을 잘했어요? 와, 그날 진짜 끝내줬는데 아줌마도 봤으면 놀랐을 거예요. 이제 고시원 청년이 무대 위로 올려졌다. 아저씨 아니라니까. 그는 웃음기 섞인 표정에 짐짓 화난 척하는 말투로 대꾸했다. 여하튼 오빠 같은 사람이 경찰이면 좋겠어요. 그런 나쁜 자식들을 사정없이 두드려 패서 몽땅 잡아 가두게. 가부키는 허공에 대고 조그만 주먹을 휘둘러 댔다. 그러면서 물었다. 근데 고시원에서 무슨 공부하세요?